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도라르방이 있다면 유튜브에는 학고방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기말파카 썩은 인생. 네, 학고 유튜버 기말파카고요. 제가 감히 구독자 10,000명 겨우 모았다고 Q&A 영상 만든답시고 질문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거기서 제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어,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제 답변해 드릴 건데 혹시 여기서 제외됐다고 하셔도 삐지지는 마세요. 어차피 이건 내 채널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할 거고 그러니까요. 삐지지 말아주시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신상에 관한 것부터 털어볼까요? 저의 생일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저는 1980년에 태어났고 10월 25일생입니다. 양력이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B형. 혹시나 제가 대형 유튜버가 돼요. 나무 위키에 이제 기말파카 쳐보면 이제 혹시나 나올까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계시고 네 자매가 있는데 거기서 둘째이고 모두 다 손절했고 지금은 남자친구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때로 룸메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MBTI 많이 물어보셨는데 논리적인 사색가 INTPT 이렇게 나오고 제가 사실은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MBTI 검사를 아주 자세한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약간 축약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결과는 비슷하다 뭐 이런 평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논리적 사색가는 뭐 말하자면 똑똑한 척하는, 잘난 척하는 중2병 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유튜브 하고 난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냐? 제가 가족은 손절했고 유일하게 연락하는 조카는 제가 좀 그 바보 흉내를 내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걔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는 제가 몇 명 없지만 그리고 또 만나지도 않지만 제 구독자 중에 있어요. 그래도 뭐 꾸준히 봐주고 근데 뭐 주변 반응이 어쨌든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면 주위에 알리지 않습니다. 뭐 알아봤자 좋을 게 없고 약간 부끄러운 짓?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개샹 마이 웨이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와 인연을 끊고 지내는데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할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20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이후는 제가 또 나이가 들고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평생 안 보고 살 거다 이거는 잘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아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는 어떤 취미를 가졌나? 근데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하는 게 취미고요. 취미 활동을 다른 것들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뭐 빵을 굽는다던가 독서, 뭐 화초 기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시간이 나면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행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들었냐? 보험은 제가 따로 든 건 없는데 엄마가 옛날부터 들은 게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 해지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음식 드시나요? 라면, 떡볶이, 간혹 반찬 가게 가서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나가서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대역병 시대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지금 아주 뒤지기 직전입니다. 뭐 제가 배달은 잘 시켜 먹지 않아요. 거의 배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역적이죠. 뭐 피자 말고는 피자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시켜 먹을까 말까인데 저는 배달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식어요. 저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배달을 안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죠. 왜냐면 배달비를 아끼는 거니까.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죽 어떤 파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분식입니다. 밀가루 위주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저는 그렇게 한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밥을 3끼 먹으면 체하는 타입이라서
그냥 대충대충 건너뛰고 대충대충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뭐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뭐 탈이 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김밥앱은 최애 메뉴. 저는 참치김밥이고요. 참치김밥 플러스 떡볶이 또는 쫄면, 또는 김밥을 안 먹는다면 오징어 덮밥. 저는 항상 이게 비슷비슷한 걸 먹습니다. 좋아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물어보셨는데, 요즘 떡볶이가 너무 맵게 나오고요. 저는 맵찔입니다. 진순을 주로 먹고 있고, 뭐 신전도 매워요. 신전 순한 맛도 맵고, 그래서 뭐 엽기 떡볶이, 엽떡 이런 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에 헹궈도 못 먹어요. 그리고 저는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가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민트 초코 좋냐 싫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민트 자체에 그거를 혐오하진 않아요. 저는 오소독스한 그런 민트 추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그런 민트 추종자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민트라는 허브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페퍼민트 차도 좋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기도 했어요. 페퍼민트, 애플민트.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민트는 약간 가공된 향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민트 초코라든지 그런 상품화된 것들은 인공적인 맛이 나요. 그래서 나는 원래 진정한 민트파이긴 한데,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민트는 너무 인위적이라서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있으면 먹습니다. 저는 뭐 태태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있으면 잘 먹어요. 그리고 추천하는 빵집 뭐 3개 골라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빵집을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일단은 한 군데에 3번 이상 갔다, 이걸 기준으로 따지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 거기는 매장도 굉장히 크고 아주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고, 지금은 그게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나? 지금 대역병의 시대라 가지고, 아무튼 언제라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빵집은 아닌데 케이크 집이 있어요. 일산 대화동에 슈라즈 케이크라고 있고, 대표적인 메뉴는 인절미 케이크인데, 제가 인절미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인절미 상당히 싫어합니다. 콩가루 진짜 극혐. 저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크랜베리급으로 싫어하는, 족같은 크랜베리급으로 싫어하는 인절미이기 때문에 이 가게의 대표 상품은 먹은 적이 없어요. 먹은 적이 없는데 나머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뚫은 빵집인데, 거기는 순전히 가깝고 빵이 개성 있고, 그리고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은, 행신동에 있는 건데 르뱅드람이라고 하나? 아니면 제가 자막으로 정확한 이름을 넣겠습니다. 거기도 이름을 외울 수 없는 그런 빵집이라 가지고. 그 외에도 제가 가본 빵집 중에서 아주 추천할 만한 곳들은 많은데, 일단 3개만 말하라고 했으니까 생각나는 거 3개 말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없는데 없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만두라고. 왜냐면 만두를 자주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꽤 자주 먹는 편이라서 만두라고 하고요. 그리고 못 먹는 음식이라면 제가 한 20살부터 30대 후반 그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육류를 거의 안 먹었어요. 지금 많이 충격들을 받으셨죠? 저는 육식을 거의 안 했어요. 비건이 아니라 그냥 그런 고기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있잖아요. 약간 누린내? 고기 냄새? 그게 싫어가지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이제 재활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먹는 거는 곱창이라든지 삼겹살, 그런 이제 칙칙 이제 구워서 먹는 것들은 냄새가 나서 아직까진 못 먹고요. 그리고 이어서 곱창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곱창은 먹지 않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미래, 희망, 꿈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길어봤자 한 달? 뭐 그 정도만 계획을 잡고 살기 때문에 거창한 그런 뭐랄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만 사는 인간이고, 그 왜 그러냐면 앞날을 생각하면은 암담하고요. 그러면 내가 또 나를 괴롭히게 돼.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얼마 준비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런 고민들이. 그냥 저는 하루하루 바퀴벌레 같이
끈질기게 우울하지 않고 순간순간 즐겁게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미래 계획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애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위생사 그만둔 이유. 이거는 제가 나이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퇴직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돈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 내가 어시로 들어갔어. 어시로 들어가서 많이 배우고 하면 미용실을 나중에 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위생사는 그렇지 못해요. 의사의 지시 하에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비전이 없다고, 큰 돈은 벌 수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텃세를 버티는 방법. 저는 경력에 비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텃세를 심하게 당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깝치는 애들이 있어요. 깝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제가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어떤 거냐면 대답을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냥 너랑은 수준 떨어져서 말 섞기 싫어. 이런 뉘앙스를 팍팍 풍기지만 그런 얘기조차 안 해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매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텃세에 부리는 애들은 그 동조자가 없으면 그냥 병신 왕따예요. 별것도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조직적으로 텃세를 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이직만이 답이지만 꼭 그렇게 분위기 흐린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 수족을 이렇게 쳐내야지. 이간질을 하든지 뭘 어쩌든지. 그리고 남자한테 인기 많은 비법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성에게 인기가 많지 않았고요. 남자를 그렇게 많이 사귄 적도 없습니다.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저는 애교를 부리지도 않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싫어하는 인간상 전에 생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허세 부린 애들. 저는 밥 먹을 때도 옆자리에 손님이 허세를 부린다. 아니 이제 20대 중후반 된 애들이 뭐랄까 자기가 식도락가인 것처럼 누구누구 셰프 오빠가 뭐 잘하지 이러면서 개꿀값을 떨면은요 저는 빨리 먹고 나가요. 그냥 허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족도 아닌 것들이 허세를 부릴 때 나는 토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주변인을 질투한 적. 저는 남한테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크게 질투한 적은 없는데 어떤 애들은 저를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고 내가 자신의 경쟁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에서 이 수준 떨어지게 너랑 뭔 경쟁을 하니까 나는 기분이 너무 불쾌한 거야. 불쾌한데 아무튼 저를 질투한 사람은 봤습니다만 왜 질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있고 저는 누군가를 질투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친구하고 싶은 사람의 유형 물어보셨는데 글쎄 친구 굳이 사귀고 싶진 않고요.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애들은 액면 그대로인 애들, 허세 부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애들 있잖아요. 꿍꿍이 없는 애들,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불면증 같은 건 없으신가요? 기질적으로 예민하신 편인지. 저 상당히 예민하고요. 잠을 편하게 못 자요. 피곤해서 일찍 자면 새벽에 깨고 낮잠을 자고 싶어도 너무너무 피곤해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밤에 잘 때도 굉장히 힘들게 자는 편이에요. 저는 예민충이거든요.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는 노후 생각 안 하고요. 오늘 당장만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답변이랑 비슷하죠. 할아버지 소주 심부름을 님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주로 제가 했고 왜냐면 동생들은 굉장히 어렸고 언니는 나이가 비슷했지만 약간 내가 더 만만하지. 원래 만만한 사람 시키고 하는 사람만 합니다. 집안일도 귀찮은 일도 모든 의무도 모두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거는 국룰이고 세상 이치예요. 하는 사람만 해요. 몇 살을 계기로 딱 깨달음을 얻고 자기 연민을 펼치셨는지 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대 초반 돼서 대충 짐작은 한 30살 때쯤에 그때쯤에 이제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그때 내가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항상 나빠지고 더 나빠지기만 했고 나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항상 아무튼 재수가 털렸는데 그냥 나는 박복한 인간이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타고나길 운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연민 같은 거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내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뭐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막 불쌍하고 한스럽고 그렇진 않았어요. 삶의 원동력은 별거 없고 내가 전에 말했을 거야. 저는 딴 건 없고요. 그냥 복수심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했던 인간들이 내가 쳐 울고 있을 때 소고기 구워 처먹고 쳐 웃고 있고 그걸 생각하니 저는 우울하게 있을 수가 없었고 저도 즐겁게 행복하게 있는 게 그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서 쉽게 목숨을 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린 오기로 도끼로 살아야 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극복 방법. 저는 인생 자체가 슬럼프라 딱히 없습니다. 그냥 안 죽길래 계속 사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크림은 바르고 다니시나요? 저 선크림도 안 바르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크림도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바르고 대신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미용실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머리 기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용실은 1년에 한 2번에서 3번? 많으면 4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미용실 갈 때가 됐거든요. 근데 좀 바빠서 못 갔고 머리는 제가 한때 많이 길러봤는데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서 머머리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어떡합니까? 머리숱이 많은 거를. 머리를 감아도 되게 약간 찝찝한 느낌이 있고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위생상 머리는 항상 길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나요? 지금은 행복주택에 살지 않나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하고 경기도 남양주시랑 고양시랑 이렇게 살았고요. 지금은 행복주택에 살지 않고 거기선 1년만 살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를 나와서 아주 오래된 빌라, 다 썩은 빌라, 월세를 살고 있어요. 고양시에 자리 잡게 된 이유. 이건 제 뜻이 아니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고양시에 외갓집 식구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사 왔는데 이사를 안 가는 게 날 뻔했어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을 이룬다면 어느 지역? 뭐 이 근방에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건데 비싸기 때문에 약간 동인천 쪽이나 아니면 파주 구석탱이 뭐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엄두 못 내고요. 지금 이 동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련된 질문으로 자수를 하게 된 계기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 또 얘기하지만 저는 자수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는데 원래는 전업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유튜브를 하려니 딱히 마땅한 게 없어서 촬영 기술, 촬영 장비가 부족해서 자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영업 중에 자수 공방을 한 이유도 물어보셨는데 자수를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는 조회수 잘 터져가지고 전업 유튜버가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DIY 쪽은 이게 조회수 대비 조회수도 안 나올 뿐더러 요게 수익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수 공방을 하게 되었는데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도전을 했고 제가 그리고 다른 일도 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누구 밑에 못 있겠고 저를 받아주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40살에 공방을 개업하게 됩니다. 취미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느낌이나 확신이 있었는지 이걸 물어보셨는데 저는 공방을 개업하기 전에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아서 책을 썼거든요. 아니 뭐 이 정도 커리어면 그래 굶어 뒤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확신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뭐가 할 게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생계형 자영업자의 길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미싱 프랑스 자수 전문가인 것 정말 대단. 얼마 동안 한 건가? 저는 솔직히 아직도 야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애써 보니까 그냥 밥벌이 정도는 겨우겨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싱은 한 10년 넘었고, 자수는 생각보다 오래 안 했어요. 한 3년, 4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다양한 분야 괄호치고 자수, 포토샵, 영상 편집 등등 괄호 닫고를 혼자 독학으로 섭렵하셨는데 노하우.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사하는 스킬이 아주 고급지지 않고요. 그냥 하루에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스킬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섭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잘 못해요. 깊이가 없고 그냥 대충 야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로사할 정도로 이래도 집중할 수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 이제 직장인이면 그 정도 하면은 집중도 안 되고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제 사업이고 제가 움직이는 것만큼 벌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제가 벌어서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내 사업이니까.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때 어떤 마음이나 계획, 목표, 뭐 적당히 하자 또는 끝장을 보자. 이것도 저는 그런 목표의식 같은 건 없고 그냥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나 이거 왠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까짓 거 뭐 나도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호기심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방진 마음. 그런 게 합쳐져가지고 그런 거지. 제가 무슨 뭐 끝장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딱 관심 있는 만큼 하고 거기서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할 수도 있고 상황 봐가면서 알아서 돈 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할 생각이에요. 무슨 자격증을 더 따고 싶나. 저 자격증은 양장기능사를 딸 생각인데 솔직히 그게 본업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관련이 있긴 하지만 아주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그거 따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지금은 거기까지 고민하고 싶지가 않고 생계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뤄두고 있습니다. 자수일 유튜브 말고 하고 싶은 일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는데 제가 섬유랑 관련된 일을 해보니까 뭐 텍스타일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저는 원래 시작하려면 오래 걸려요. 자영업자로서 이 힘든 시국에 어떤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 저는 어차피 제 인생은 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실패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밥 잘 먹고 이런 걸로 만족하려고요. 제가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자꾸 고민이 돼요. 고민은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뭐 딸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양해야 될 부모가 손절했으니까 뭐 없다 치고 저는 뭐 그다지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대충 쉽게 살다가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런가? 약간 원래는 제가 이 대역병으로 인해서 킹시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니 유튜브가 또 조회수가 좀 나오네? 최저임금 이상은 벌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또 이 고맙지 않은 표정 죄송합니다만 제가 표정 연기가 되질 않네요. 이제는 유튜브 관련된 질문인데 왜 닉네임이 김알파카인가? 저는 그 동물 본 적도 없고 원래 알파카라는 동물이 있어요. 약간 낙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한번 들으면 귀에 딱 때려 꽂히는 그것만 염두에 두고 만든 이름이고 그 짐승이 이미지가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고 프사는 제가 직접 그렸는데 그게 포토샵으로 대충 그린 건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포토샵을 잘 할 줄 몰랐어요. 펜툴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눈이 왜 짝대기냐면 그게 뭐 이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있잖아요. 으고 코는 C고 입술은 하트예요. 제가 그릴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어떤 네모칸 안에 사람의 얼굴을 단순화시켜서 내 브랜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충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뭔가 변별력 있잖아요. 저 얼굴 하면 나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내가 그렸지만 그냥 대충 그렸는데 결과는 좋았다. 네. 영상 찍고 편집하는데 몇 시간. 자수 영상은 제가 제외를 하고 이 썩은 인생, 썩은 유튜브 만드는 데는 일단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말할 내용을 대충 요약해가지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이렇게 대충 적어요. 적은 다음에 촬영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거를 서너 시간 3, 4시간 걸려서 편집을 해가지고 18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게 이렇게 많이 잘라내가지고 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제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 유튜브 채널 2개 전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주무시며 체력을 유지하는가. 정말 힘들죠. 채널 2개 굴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채널은 그냥 요즘에는 뜸하게 하긴 하는데 제가 원래 하던 일도 있으니까 잠은 한 짧으면 5시간에서 길면 8시간. 그리고 체력 유지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밥이나 먹고 힘들면 누워있고 따로 운동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의지가 있으면 몸이 따라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따로 제가 뭐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유튜브 떡상할 줄 알았다 몰랐다. 저는 떡상을 하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 의하면 떡상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조회수가 소소하게 나오는 그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떡상하려면 아직 멀었죠. 예. 아픈 감정을 끄집어내게 되면 말할 땐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그 뒤에 너무 힘든 감정 어떻게 추스리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는 글쎄요. 제가 여러 번 곱씹어본 생각이라서 또 다시 꺼내는 거는 큰 무리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과거의 기억이 이제 중량을 잃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땐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옛날보다는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뭐 내가 또 막 더 힘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조회수로 따박따박 보상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개꿀이고 좋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시는 여러분들은 뭐 힘드시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영상에 매번 등장하는 마네킹. 저거는 죄송한데 못 치워요. 치울 데가 없어서 못 치우는 거예요. 이 집안이 좁고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빈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어요. 베고 자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저 입고 있는 옷은 저기 만든 옷은 아니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거액 10만 원 이상 주고 산 그런 제품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유튜브 채널 만들기 전 어디에서 아가리를 털었나 관중력 해소 방법. 저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거 막 에너지를 주체 못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쥐어짜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애초에 관종도 아니었고요. 뭐 관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는 아니었다. 내 본 모습은 얌전하다. 얌전하고 고상한 건 아니고 팬미팅 할 생각 팬미팅은 없습니다. 저는 아싸예요. 여러분과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길 가다 아는 척하면 좋아 싫어.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영상 초반 멘트는 무의식 또는 준비하는지 이게 준비를 안 하고 말하는 게 이상하죠. 준비를 하긴 하는데 막 머리를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주둥아리를 털어볼까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고요. 말솜씨 실력 좋아지는 법. 전 제가 말솜씨가 뭐 있다고 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뭐랄까 남을 신경 쓰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술술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씨부리다 보면은 뭐 답을 얻지 않을까. 유튜브에 얼굴을 공개하는데 과거에 사람들 또는 남자들이 댓글 쓰거나 폭로 등 곤란한 상황 생길 시 대처.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와. 응? 너네들은 다음 컨텐츠니까 똥꼬역 닦고 기다리고 있어. 뭐 폭로를 할게 저는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자잘한 잘못들을 했겠죠. 근데 큰 잘못을 한 적은 없고요. 얘네가 문제야 얘네가. 그리고 뭐 폭로를 하시겠다 약간 짭짤하게 버는 것 같아서 저 주저앉혀 버리고 싶다 뭐 이러면 그때 내 지갑이 되는 거지. 형사로 한번 털고 민사로 한번 털고 내 지갑 드립니다. 댓글 쓰려면 써. 마음대로 해.
기다리고 있어. 응? 그리고 너네들은 다음 컨텐츠라니까? 남친 혹은 룸메 관련돼서 물어보셨는데 연하의 남친과 만남, 연애 시작, 동거 과정. 아휴,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지금 제 상황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뭐 썰을 풀려면 풀 수도 있지만 이거는 비겁한 거죠. 왜냐면 이 채널은 내 채널이고 여러분들은 제 편을 들어서 제 남자친구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약간 팩트만 말하자면 제가 20대 초반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시절에 동호회에서 잠깐 만났는데 자꾸 연락을 하네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을 제가 취미생활 할 때 한 30대 초반에 연락이 왔는데 차단해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차단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자꾸 만나재 해서 한번 만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8년 9년 사귀게 되었고 뭐 동거는 이제 제가 굳이 집에 안 가겠다니까 하게 된 거고 좀 복잡해요. 나 말하기 싫어. 좀 짜증나가지고. 그리고 그쪽 식구들은 진짜로 아드님의 룸메라 생각하나 그냥 며느리와 뭐 여자친구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잘 보살피고 있다. 아드님을 잘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장점, 단점. 장점은 많이 먹고 단점은 너무 많은데 아까와 같은 이유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친, 룸메와 동거하시는 이유 물어보셨는데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집에 안 가겠다는데 뭐 제가 뭐 등 떠밀어도 안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기타 인상적인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짜투리 모아봤습니다. 유부남에 애 있는 남자가 좋아요. 정신 차리게 해줄 말은? 뭐 유부남 좋아할 수도 있죠. 유부남 하레비도 좋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좋아만 하라고 뭐 딴 거 하지 말고 좋아하기만 하라고. 좋아하기만.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가질 수 없는 거라서 뭔가 애틋해 보이지.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 이혼하고 너한테 올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요. 이혼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골치 아프고 양가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 절대 이혼 안 하니까 너한테 가지 않아. 여기까지고 흑수저의 기준. 저 정도 살면 흑수저고 제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도둑 맞은 흑수저 막 이런 컨텐츠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나면 해볼 거고 흑수저 탈출 성공 시 하고 싶은 것. 저는 탈출을 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래도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하던 거 계속 할 거예요. 이 상태로 만족하고 여기에서 그냥 월세만 안 냈으면 좋겠다. 예, 요 정도. 이 시국이 끝나면 가고 싶은 여행지. 저는 여행을 싫어합니다. 이 시국 킹 시국이지만 이거 끝나도 달라질 건 없어요. 또 카르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런 업보 같은 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인생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이 중간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 그냥 확률, 재수없게 걸린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업보를 지난 생에 업보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로또 같은 거지. 로또를 딱 했는데 나는 조또고 쟤는 3등이고 어떤 색이 1등이고 뭐 그런 거죠. 저는 그냥 조또입니다. 실제 친구와 만나서도 시니컬하게 독서를 하는지 저는 친구를 잘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함부로 뭐 제가 뭐라고 독서를 합니까?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개그 유튜버예요. 컴플렉스 어떻게 극복 물어보셨는데 저는 별로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있다면 나더러 살쪘다고 살 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극복해버린 게 말했잖아. 내가 영상에서 야 이 못생긴 새끼들아 나더러 살 빼라고 했던 얼굴 이 개 난장판인 새끼들아 뒤졌다가 다시 태어나. 나는 살만 빼면 되지만 너의 이 왁구는 다른 유전자로 태어나야 돼. 요 정도로. 실제로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막 여자친구 막 살 빼라 어쩌라 그런 놈들 보면은 존나 못생겼어.
남의 왁구 지적할 거를 타이밍이 아니야. 자기 왁구는 여기가 난개발이야, 난개발.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 아프네요. 30대 초중반 싱글 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에휴, 어차피 넌 좋댔어. 그 말고 또 하고 싶은 말, 넌 솔직히 관심 없는데, 일단은 30대 정도 되면은 부모 탓을 못 해요. 내가 한 20대 초반 뭐 그 정도 됐으면은, 아휴, 그 의지 같은 집구석에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뭐 이렇게 남 탓을 할 수 있는데, 이제 30살 되잖아요. 못해. 그냥 다 내 탓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르게 뭐랄까, 제가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일에 이제 슬슬 도전해보고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먹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세상과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뭐 여기까지고요. 저의 지루하고 때로는 그지 같은 소리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채널을 접는다는 건데 그거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